아르만이 자신이 제안한 트럭 선물을 거절한 저스틴 게이츠의 발언에 반응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조로건 팟캐스트에서 저스틴 게이츠는 아르만으로부터 트럭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아르만은 상당히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스틴이 나는 그 차 안 받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냥 됐다 싶었어. 걔한테 안 줄 거야. 걔는 원하지도 않고 받을 자격도 없어. 어제 그 영상을 봤는데 진짜 충격받았어. 뭐야 씨벌, 네가 원하지 않으면 꺼져 라는 생각이 들더라. 난 이미 그 차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줘야 돼. 하지만 확실한 건 내 팔로워들 중 한 명에게 줄 거라는 거야. 저스틴 게이츠보다 그 트럭이 더 필요한 사람이 당첨됐으면 좋겠어. 경기에서는 내가 저스틴을 박살낼 거야. 빨리 싸우고 싶다. 네가 내 트럭을 원하지도 않고 운전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꺼져. 무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나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트럭을 샀는데 네가 나는 그거 안 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재수없게 구는 거야. 난 걔 매니저와도 이야기했어. 무슨 색을 원하는지 물어봤고 트럭은 이미 준비됐다고 말했어. 꺼져 저스틴. 네 엉덩이를 걷어차줄 날이 기다려진다. 진짜 헛소리나 하는 놈이야. 난 그 트럭 안 몰 거야. 그 트럭 필요 없어 라고? 네가 필요 없으면 친구나 가족도 있잖아.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재수없게 구는 거야. 내가 걔랑 싸우면 한 대 칠 때마다 트럭 한 대, 트럭 두 대, 트럭 세 대 이렇게 외쳐줄 거야. 얼마 전 션 스프릭랜드가 6월 27일 샤라 마고메드파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미셸 페레이라와 스파링하던 중 샤라 마고메드파의 파이팅 스타일을 따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샤라는 해당 영상을 접한 뒤 꽤 괜찮게 흉내낸 것 같아. 하지만 단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어. 실제 경기는 다를 거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샤라는 인터뷰에서 션 스프릭랜드 같은 선수가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션 스프릭랜드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파이터야. 나는 그와 같은 선수들이 챔피언에 오르는 걸 보면 항상 놀라워. 그래도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고 타고난 재능도 있어. 8월 16일 UFC 330에서 이스람 마카체프와 맞붙는 이안 게리가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스람에게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는 나처럼 리치가 길고 키 큰 선수와 싸워본 적이 없어. 나처럼 빠른 선수와도 싸워본 적이 없고 내가 가진 거리 조절 능력, 복싱, 헤드 무브먼트를 갖춘 선수와도 싸워본 적이 없어. 거기에 테이크다운 디펜스까지 갖춘 선수 말이야. 물론 그가 나를 넘길 수도 있겠지. 오히려 그러길 바래. 그가 나를 서미션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거든. 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싶어. 그의 영역에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하고 싶어. 그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래 훈련했는지는 상관없어. 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삼보 마스터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어. 나는 그의 머리를 땅에 꽂아버릴 거고 그의 타이틀을 가져갈 거야. 그의 왕좌를 빼앗고 그 연승 행진도 끝낼 거야. 그리고 나는 역사가 쓰이는 걸 막은 사람으로 영원히 남을 거야. 또한 이안 게리가 유출된 훈련 영상과 관련한 갈등 끝에 전 팀 동료와 관계를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리는 과거 플로리다의 킬클리프 FC에서 헨리 후프트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했지만 2023년 훈련 베이스를 브라질로 옮겼고 그곳에서 찰스 올리베이라 등과 함께 슈트복스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게리는 전 팀메이트이자 무패 PF의 패더급 파이터인 알렉세이 페르간데와 어느 정도 사이가 틀어진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이스람 마카체프의 매니저 알리 압델라지즈는 게리가 훈련 중 페르간데에게 레슬링과 그래플링에서 밀리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이 일이 게리와 페르간데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페르간데는 자신의 틱톡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안 게리를 테이크다운하는 영상이 완전히 과장되고 있어. 이안 게리의 케이지 싸움, 그래플링, 레슬링 전반은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이 발전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말 그대로 훈련이었어. 훈련이라는 건 원래 안 좋은 포지션에 놓여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익히면서 더 나아지기 위한 거야. 그런데 이걸 과장해서 난리친 너희 캐주얼 팬들 전부 엿이나 먹어. 너희 때문에 이안 게리가 나를 언팔로우 했잖아. 이후 한 팬이 이안 게리에게 왜 페르간데를 언팔로우 했냐고 묻자 게리는 페르간데에게 훈련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그가 계속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나를 촬영했고 내가 그만하라고 한 뒤에도 몰래 계속 촬영했기 때문이야. 이에 페르간데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안 게리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한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일은 없었거든.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난 내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 에리언이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토마스 피넬과 관련한 미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시리가는 알렉스 페레라를 상대로 승리한 뒤 토마스 피넬을 콜아웃했는데요. 9월 파리에서 리매치를 치르고 싶다고 밝혔고 토마스 피넬은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며칠 전 다니엘 코미어는 조시 오킷이 백악관 대회에서 승리한 뒤 옥타곤 인터뷰 중 미셸 오바마를 남자라고 말한 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시 오킷의 캐릭터가 졸라 구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조시 오킷이 SNS에 글을 게시하며 코미어의 발언에 답했습니다. 나는 이 뚱뚱한 소돼지 같은 인간한테 지금까지 좋게만 대해왔어. 나는 화합하러 온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화합 같은 건 절대 없을 거고 난 사람들 얼굴을 찢어 놓으러 온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와서 어떻게 해보든가.
한편 코너 맥그리거는 7월 12일에 열리는 할로웨이전에 이어 이미 자신의 두 번째 경기 날짜가 2027년 4월로 확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이 사실인지 묻는 말에 데이나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부터 치르고 나서 다음 경기가 언제가 될지 생각해보자. 첫 경기조차 치르기 전에 벌써 두 번째 경기를 이야기하는 건 경기가 열리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번 주말 경기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경기가 별로인지 어떻게 아냐고. 토요일 밤 자정에 나한테 문자해서 그때 가서 그 경기가 별로였다고 말해. 또한 백악관 대회 당시의 날씨와 관련해서는 모든 상황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건 말해줄게. 내가 그날 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나한테는 벌써 1년 전 일처럼 느껴지거든. 아무튼 그날 우리는 두 번의 리셉션을 했어. 그중 하나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리셉션이었지. 나는 초청권 90장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도 초청권 90장을 갖고 있었어.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대단했어. 다들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술도 마시고 있었고 그때 대통령이 내려와 모두에게 인사를 했어. 이후 우리는 다 같이 경기장으로 나갔지.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냥 지역 방송 기상캐스터가 와서 날씨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었어. 우리는 군으로부터 기상 정보를 받고 있었어. 날씨 때문에 전쟁에 나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군 기상 전문가가 우리에게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이건 진짜야. 당시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플라이오버를 취소했어. 비행기들이 방향을 틀어 기지로 돌아가려던 상황이었지. 어두운 상태에서는 비행기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날 수 없고 악천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 그때 보르사리가 나한테 연락해서 플라이오버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 나는 젠장 싶었지. 보르사리는 상황을 보면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쯤에야 사람들을 착석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뭐가 부서졌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고친 뒤에야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였지. 근데 폭풍이 다가오다가 그 폭풍이 이렇게 갈라지더니 백악관을 비켜 돌아가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더니 보르사리가 다시 전화해서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어. 보르사리는 폭풍이 돌아가긴 했지만 바깥쪽 영향권이 걸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됐어, 그냥 하자. 사람들 전부 내보내. 그러자 보르사리가 너하고 대통령이 지금 걸어 나와야 돼. 비행기들이 방향을 틀어 기지로 돌아가기까지 2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정말 딱 맞춰서 해냈지. 그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어. 우리가 난간 쪽에 도착했을 때는 국가가 울리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비행기들이 지나갔거든. 그날 밤에 벌어진 모든 일이 결국 기적처럼 맞아떨어졌어. 정말 미친 일이었지. 만약 우리가 그 폭풍을 그대로 맞았다면 플라이오버만 놓치는 게 아니었어. 쇼 안에 넣어둔 미국 역사와 관련된 많은 장면들도 잘라내야 했을 거야. 션 스트릭랜드가 호텔에 머물 때 유용한 꿀팁을 공유했습니다. Hotel hack number 2, we know how to microwave the Best Western. You hear that sizzle?